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 댓글에 재밌는 글이 좀 달려서 그거 공유하면서 오늘 이야기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상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 그리고 전한길, 그리고 정강훈 목사한테 속아서, 가짜뉴스에 속아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는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인지,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비상계엄을 잘 모르는 무식쟁이인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에 비하면 몰라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좌파들이 열심히 영화도 찍어주잖아요. 서울의 봄 같은. 근데 저는 그런 영화 다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과 과정에서 불법이었냐 합법이었냐, 그리고 민생에 피해가 있었냐, 뭐 폭동이 있었냐, 폭력이 있었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발표하실 때 무엇을 말씀했었냐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국가 비상 상황을 이제 대통령이 정의를 내리는데 지금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상 상황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간이의 서버가 북한의 해킹을 당했는데 성간이는 거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은 저희를 위협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전 대통령 문재인 씨는 우리나라의 적국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지만 저는 저희 나라의 지금 현재 적국은 북한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북한 국민들이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도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소수 엘리트들, 엘리트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저희들의 적이 맞아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만약에 이렇게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간다면 이거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적 원칙과 인권 침해가 없으면은 네, 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적 원칙 따랐고요. 인권 침해 없었고요. 폭력, 폭동, 반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무장이 있었거나 뭔가 폭동이 있었으면은 그게 내란죄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무식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하나의 도구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직업이 뭐냐면 정육점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막 정리를 하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와, 강도다! 이러는 거예요. 왜?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근데 그 사장님은 너무 놀란 거예요. 난 지금 고기 썰려고 칼을 든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정육점 직원이 나타나서 사장님은 사실은 저 칼로 사람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막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죠? 그 유명한 곽종근.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막 진술을 하고 지금 막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칼을 들었다는 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게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고기를 썰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지 칼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을 탄핵해라, 윤석열이 내란수계다, 지금 이렇게 몰아갔죠. 그런데 그 배후에 어쨌든 곽종근이라는 되게 왔다 갔다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더블당 쪽에서 회유를 당했을 거라는 지금 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전에,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를 비난하기 전에 그것이 일어났던 과정,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한테 제가 선동을 당했다고 했죠.
일단 정강훈 모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태극기 집회를 지금 거의 7년 이상 8년째 나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처음에 정강훈 목사님이 집회를 시작한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그 탄핵이 탄핵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때 탄핵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타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때 막 약간 마녀 사냥하듯이 막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탄핵 사유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했죠.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진실을 알리고자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강훈 목사님은 당연히 많은 교인들이 그분을 따르겠죠. 그런데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그 당이 있어요. 그 당에서 이번에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물론 비밀 투표이긴 하지만 가족끼리도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이번에 어디 찍을 거야? 나 여기 찍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근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당연히 자유통일당을 당연히 많이 찍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몇몇 지역에서, 아주 많은 지역에서 자유통일당 표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자유통일당을 밀어주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물론 내가 했다, 내가 자유통일당을 찍었다, 안 찍었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조사 과정에 뭘 알게 됐냐면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표가 하나도 없게 그렇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 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7번과 9번 사이에 8번이 자유통일당인데 8번의 통 자체가 없는 거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뭘 의심했을까요? 당연히 부정선거를 의심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의뢰하고 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정강훈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원망했어요. 왜냐면 이 총선이 이 사전투표에 분명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시니까 좀 원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도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총선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부정선거의 의혹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 내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외부의 정보가 아니라 이 정부 안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의혹들이 올라오는데 그제서야 정강훈 목사가 강조했던 그 내용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정강훈 목사는 그냥 이거예요. 사전투표 명부 이거 일치하는지 한번 보자. 그 인원과 명부가 일치하는지 그것만 보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냐면 본인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먼저 냈기 때문에 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비상계엄을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윤석열과 죽고 살아도 윤석열과 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선동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 부정선거가 정말 있는지 아닌지 그냥 궁금한 것뿐이고요.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의미로 중도에서 심지어는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두 번째,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그 역사 강사로는 전한길 선생님과 황현필 이분이 거의 이제 양대산맥이죠. 그런데 황현필 이분은 그냥 명확하게 좌편향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 친한 언니가 저한테 이제 정치를 모르면 개돼지다. 그리고 이제 우파들이 맨날 그 공산당 프레임을 씌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언니는 굉장히 좌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추천했던 유튜브 강사가 바로 황현필 씨였어요. 그 말은 성향 자체가 좌편향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한기 선생님은 과거 영상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 편향된 어떤 그런 의견을 내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편향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전한기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 어지러운 시국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으로서 뭐라고 그랬냐? 사법부 지금 문제가 많다. 언론 편파 방송 이거 문제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성관이 이거 분명 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해라. 근데 딱 성관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마자 누가 떡밥을 물었죠? 맞아요. 더블당. 더블당이 갑자기 고소장 날라왔어. 아니 그럼 전환기 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더블당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관이의 이 진실을 규명하자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고소장을 날리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관이와 더블당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증인인 곽종근 그리고 성관이 진실 규명에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결된 그 부분도 더블당 그리고 곽종근이 더블당의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사건의 지금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블당 이거 뭔가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한길 쌤이나 정강원 목사님한테 선동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성관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그냥 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말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극우냐 이거예요. 저는 극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극우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극우라는 거는 제가 편향됐다는 건데 저는 물론 편향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편향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극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전한길 쌤이 말씀하시는 그 상식파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너무 막 뭐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몰아갔죠. 그래서 탄핵을 내렸다. 그리고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지금 좌편향되어 있는 또는 뭔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부적합한 그런 판사들이 지금 그 위치에서 대통령을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탄핵이 될 필요도 없고 탄핵이 되어서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탄핵으로 말 그대로 허위 증언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몰아갔다. 그리고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맞아요. 성관이. 결론적으로 모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요. 정말 부정선거가 있냐? 그리고 정말 있다면 그거 우리 해결하자. 왜? 어차피 조기 대선, 물론 말도 안 돼요. 조기 총선이 있어야 되죠. 조기 대선을 해도요. 어차피 그 시스템으로 하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더블당 쪽일 거예요. 아니면 국힘 쪽에서 더블당하고 손잡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왜? 또 조작하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고 싶나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때 그 한 표가 반영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론 내 한 표로 인해서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양을 뽑은 거는 사실 이제 뭐 틀린 선택일 수 있죠. 다행히 저는 그때 문재양을 안 뽑았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의 그 권리는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그래서 제가 상식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정치 얘기를 할 때 너무 정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귀를 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전라도 40대 여성분이시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물가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대요. 콩나물 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런데 이번 비상계몽을 통해서 좌측, 우측 다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전라도 출신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식파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향된 사람을 지금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완전 좌편향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상식대로 살고 싶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싶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몽하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집회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힘을 보탠다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실 거고요. 저희 나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집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